안녕하세요. 군사편찬연구소의 남보람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전쟁사 연구자고요. 6.25 전쟁 연구를 시작으로 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작전과 전술을 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12강에 거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작전, 전술, 사건,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잘한 현상들, 이런 것을 살펴볼 텐데, 이 세상에 하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왜 전쟁, 그것도 100년 전에 벌어졌던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기록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제2차 세계대전사는 다른 역사적인 사건에 비해서 연구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다른 역사적인 사건보다 볼 게 많아요. 읽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많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넘어서요, 난징, 뉘른베르크, 레닌그라드, 루손 등등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장기간에 걸쳐서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받았던 것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류가 6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또 가장 많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했고, 또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 국가를 움직인 리더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실제 활약했던 시민들이 수많은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정말 방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사를 오늘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양성 때문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수많은 미지의 영역이 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왜 독일인처럼 문명화되고 고등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스스로 무지한 미치광이들의 노예가 되어서 심지어 그들이 내린 살인명령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수행을 했을까? 그 아름다운 독일 음악, 문학, 그 위대한 철학, 그 미술들,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랐던 독일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그 편견과 그들의 오만 때문에 절멸시키자는 계획을 세웠을까? 그리고 그 계획에 모두가 동참을 했을까? 이러한 의문의 영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사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흥미를 많이 느끼고 이것을 기꺼이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세 번째, 제2차 세계대전의 사건들은 100년 전의 것이지만 비밀이 해제된 새로운 기록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 기록들이 나오면 그 기록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의 신선한 해석이 또 뒤따르겠죠. 이 신진학자들은, 새로운 연구자들은 통사를 쓰거나 저 위에 있는 정치, 전략을 다루는 대신에 작고 특별한 것들, 지금까지 조명을 받지 못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곧잘 해요. 이것을 미시사라고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연구들은 그 연구자로 하여금, 그리고 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이해한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분야에 매우 깊은 지식을 갖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공식 문서, 영웅들이 했던 말, 그들의 회고록,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면, 지금은 그 광활한 기록의 늪을 휘저어가지고 비밀로 묶여서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못한 새로운 문서들, 혹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기, 이런 것으로부터 전쟁의 통찰을 얻어내려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것이죠. 앞으로 12강에 걸쳐서 제2차 세계대전사를 그 속에 작고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탐구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과거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지가 쉽게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텐데, 첫 번째 슬라이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의 사인일까요? 바로 히틀러의 사인입니다.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미술 아카데미 입학에 여러 번 실패하긴 했지만 그림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화가 지망생이었죠. 체와 한쪽 그 작품 밑에 보이는 이 히틀러의 사인, 이것은 이 그림을 히틀러가 그렸다는 거죠.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일단 수준이 높아 보이는 그림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틀러의 그림을 보고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광지 기념엽서 수준의 그림이다.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어린 시절 빈에 올라왔을 때 노숙 생활을 조금 하다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엽서를 그려서 팔았어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그림은. 그렇다면 그가 남긴 그림, 그중에서도 친필 사인이 들어간 것은 오늘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얼마에 팔렸는지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얼마에 팔렸던 간에 전 세계를 전쟁의 불구덩이에 몰아넣었던 한 인물이 그린 그림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분명히 악취미고 상도에 어긋난 것이죠. 히틀러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뭔가를 시장에 내놓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에 팔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히틀러의 친필이 들어간 그의 그림은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적절한 가격일까요? 아닐까요? 히틀러의 유명세나 인지도에 비해서 적정한 가격일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됩니다. 히틀러와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 정반대편에 있었지만 사실 히틀러랑 비교하기 너무너무 죄송하죠. 처칠 수상의 그림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처칠도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림의 수준이나 분량 자체를 사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프로 수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수백 점의 그림을 남겼죠. 그중 몇몇이 지금까지도 뉴욕 소더비나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 올라오곤 하는데 평균 경매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25만 달러에 달합니다. 2억을 넘는 가격이죠. 비싼 것은 15억 원이 넘는 그림도 있었다고 해요. 히틀러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교하기 정말 죄송하지만 처칠의 그림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히틀러 친필 사인이 들어간 다른 물건은 없을까요? 다른 물건 한번 보시죠. 히틀러의 베스트셀러이자 아직도 기분 나쁘지만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나의 투쟁 사인본이 있어요. 히틀러가 감옥에서 쓴 책이죠. 이 책은 히틀러가 독일 사회 혼란기에 그 독일 사회의 혼란을 더 부추겨서 폭력적으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감옥을 간 것이죠. 국내 불만 세력을 규합해서 폭력 정치 집단을 만들었어요. 히틀러가 선동을 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돼서 5년형의 실형을 받고 감방에 갔습니다. 이때 쓴 책이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 초판본이고요. 이 책이 지금 경매에서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을까요? 35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딱 느낌이 어떻습니까? 히틀러의 책입니다. 초판본이고 직접 사인한 것이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하고 연계된 책이에요. 근데 초판본이 350만 원이야. 굉장히 싸죠? 초판본에 대한 인정, 그 책의 가치에 대한 평가, 그것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히틀러라는 사람, 나의 투쟁이라는 그 책이 나온 역사적인 배경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이 책정돼 있다. 푼돈에 팔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도 다른 사례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히틀러랑 또 이번에 비교하기 대단히 죄송하지만 칼 막스의 자본론 초판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책의 사인본이 가격이 1억 7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수억 대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칼 막스, 히틀러, 자본론, 나의 투쟁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탈린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탈린이 그냥 사인한 문서도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란 책의 사인본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별로 소장자들이 높은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제가 히틀러의 사인을 가지고 이렇게 죄송스럽게도 처칠과 비교하고 무리해서 막스와 비교했던 이유는 히틀러의 역사적 가치, 나치 독일의 상징적 가치,
그리고 그것들이 갖는 현실에서의 효용, 물리적 가치가 오늘날 굉장히 낮으며 배울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간 그림을 봤고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간 나의 투쟁 초판본을 봤어요. 이 사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의 장면을 보시죠. 세계사, 제2차 세계대전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화면일 겁니다. 당시에 영국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내가 히틀러한테 사인을 받아왔어요. 더 이상 유럽 공격을 안 한다고 저한테 약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공항에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전국의 지방의회 돌아다니면서 업적 발표하듯이. 대중연설할 때 이거를 수십 번 품에서 꺼내갖고 저거를 흔들었어요. 저 문서에 체인벌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히틀러의 사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 공격 안 한다고 약속한 사인이에요. 국가 대표들이, 유럽의 대표들이 만나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문서 사인치고는 좀 허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연월 1일까지 손으로 썼어요. 이건 뭐냐면 그 회담 장소에서 체인벌린이 직접 허겁지겁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히틀러한테 거기다 사인 받으려고. 따로 종이를 급히 마련해서 히틀러의 사인이 받은 그 종이 한 장을 국가와 국가 간에 깨지지 않을 약속으로 믿고 전국을 돌면서 체인벌린이 흔들 동안 히틀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히틀러는 다른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침공을 위한 예하부대의 보고서, 그리고 공격을 하기 위한 군대의 준비명령, 그리고 선두부대의 출동을 지시하기 위한 단편명령에 히틀러는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매우 치밀하게 체인벌린을, 영국을, 유럽을 속이고 그들을 침공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속임수의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친필 사인을 쓴 것이죠. 이후로도 히틀러는 참으로 많은 사인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인들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인류사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인이라는 건 통상 언제 써요? 내 말 믿어줘. 내가 보장할게. 진실, 신뢰, 믿음. 그 상징으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틀러는 그것을 정반대로 썼어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간 풍경화, 친필 서명이 들어간 나의 투쟁 초판본을 보여드리면서 그것의 가격이 굉장히 낮다, 평가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히틀러의 사인이 들어간 그 무엇은 거짓, 기만, 날조, 배신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고귀한 것,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에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틀러가 했던 그 거짓, 기만, 날조, 배신에 돈을 투자할 투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희귀하고 히틀러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의 친필 사인에 들어간 것 중에 비싼 거 하나 있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같으세요? 히틀러와 관련된 것이긴 한데 억이 넘어가요.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봐서 모르겠죠, 뭔지.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에 1945년 4월 29일에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작성했던 성명서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죠.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에 만든 성명서만 왜 1억 원이 넘어갈까? 전쟁사 연구자 조셉 커민스가 쓴 책의 서문이 여기에 딱 맞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아돌프 히틀러는 살아남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2번이나 부상을 당한 제1차 세계대전 때 참호에서 죽든 1939년에서 45년 사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17차례나 시도된 암살로 총에 맞아 죽든 폭탄에 맞아 죽든 어떤 식으로든 죽었어야 했습니다. 히틀러가 자살을 예감하고 서명을 했던 그 문서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후세가 기념할 만한 일은 그의 죽음밖에 없다는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아닐까요? 히틀러의 서명으로 1강 시작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오늘 이 히틀러의 서명처럼 우리가 잘 몰랐던 사건들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인물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